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의 부정수급과 안전관리 허술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재산과 수입의 보육 목적의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과 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 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 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 차량 안전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 중상해 발생 시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노인의 정신건강 질환이 급격히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전체 우울증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은 40.2%였습니다. 또한 2018년 재발성 우울장애 환자에서 60세 이상은 41,534명으로 전체의 50%가 넘었습니다. 공포성 불안장애는 같은 기간 50에서 59세 증가율이 7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윤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 우울, 불안 증세로 취급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예방 대책과 치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년과 노년층 문제가 뚜렷이 드러난 만큼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8개국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아시아 사랑 나눔이 아시아 8개국 학생 80여 명이 참석하는 제5회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식 배양 등을 위해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의 대학생과 청년 등이 참여했고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은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에서 리더들이 필요한 실무 지식 등을 익히고 기업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특별한 디자인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어댑티브 패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디자인과 기능성까지 모두 갖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인 패션. 하지만 이러한 패션에 대한 선택권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예쁜 옷들은 허리 부분이 타이트하거나 이렇게 꽉 맞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해야 되니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즈를 이렇게 보고 그냥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구매를 하는. 마음에 든 옷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음은 그렇게 한결같이 멋내고 싶고 이렇게 다니고 싶어요. 이들에게 패션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모든 가능성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어댑티브 패션을 선보인 삼성물산 패션 부문 하티스트를 만나봤습니다. 하티스트라는 브랜드는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그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 지난 4월 20일 날 한국 시장에서 론칭을 하게 된 장애인용 의류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성에 있어서
기존 그 브랜드들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보다 이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위에서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편한 그러한 비즈니스 캐주얼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반 동안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장에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하티스트는 255만여 명의 장애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95만여 명인데 비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니즈를 충족하는 의류 브랜드가 전무한 상황에 착안해 장애인의 패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패션 전문가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와 협업해 함께 연구하고 실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백 회의 착용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기능성과 디자인, 기성복의 3박자를 갖춘 장애인을 위한 비즈니스 캐주얼 의류가 탄생했습니다. 코트를 보시면 뒷기장이 짧고 앞기장이 길어서 앉아 계실 때 이제 힙 부분에 옷이 깔리지 않아서 활동하시기가 편한 이런 코트가 있고, 이제 대표적인 기능성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이쪽에 안쪽에 보시면 저지 소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미시거나 이제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트랜스를 하실 때도 편안하게 이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액션 밴드가 있고, 또 이제 손이 불편하시다는 피드백을 들어서 저희가 이제 단추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이렇게 다 스냅 처리가 돼 있어서 이제 입고 벗고가 편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드렸고, 이제 여기 속에도 겨울에 이제 휠체어 미실 때 소매초로 찬바람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서 이렇게 바람막이 이렇게 기능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코트입니다. 한편 하티스트는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장애 청소년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티스트는 뭐 수익을 위한 저희 사업이라기보다는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비즈니스의 영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저희 소비자분들이 이제 휠체어 장애인분들의 피드백을 계속 잘 듣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분들의 패션에 대한 그 욕구들이 점점 더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맞출 수 있고 저희가 먼저 선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상품을 제안드리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효의 가치를 되새기는 효 나눔 대축제가 화성에서 열렸습니다. 서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보듬 복지회 초청으로 신바람나게 전통점을 주고 있는 화성시 남양읍 유일병원 특설 무대입니다. 제7회 화성 효 나눔 대축제에는 5개 나라 해외 무용단이 전통 무용을 하면서 장애인과 소외층 주민들에게 선을 보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태권도 무술시범 공연도 펼쳐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생각하며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란 민요와 전통춤이 어우러지는 공연에는 장애인들과 소외층 주민들이 자리에서 어깨춤을 들썩이며 흥겨워했습니다. 화성 누리보듬 복지회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2014년부터 주로 화성시 지역의 장애인과 소외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성효 나눔 대축제장을 마련하고 있어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효 나눔 축제의 경비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성금과 회비를 모아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정부에서는 단 한 푼도 지원과 대가 없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밥차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10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누리보듬 복지가 펼치고 있는 화성효 나눔 대축제장에는 볼거리와 줄릴거리, 먹거리가 풍성해 장애인과 소외층을 위한 봉사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위에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소외계층들과 같이 저희 봉사자들이 뜻을 모아서 도우면서 활기적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복지TV 서정명입니다.
충주시 장애인 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이 근로하고 싶은 곳에 근로자 직무 지도원을 파견해 발달장애인이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싶은 곳에 근로 신청을 하면 파견 지도사가 같이 따라가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 부모연대는 지난 3월 4일부터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특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는 그 근로인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그 지원 고용, 일반 고용, 경쟁 고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에게 환경미화,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생산직과 물건 운반 등 다양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가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사업체에 한 명당 3개월간 87만 3천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2022년 제28차 COP 개최지를 대한민국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중권 유치 시민사회 추진위원회가 지난 2일 오전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2022년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공식 제안하고 정부의 COP28 유치 국가계획 수립과 유치 추진을 적극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동서창조포럼, 여수시 기관단체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동서창조포럼은 여수와 순천, 광양, 진주 등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단체로 추진위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에서 여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 해법을 찾아서 온 인류에게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여수가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해서 남중권의 남해안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또 세계적인 기후의 문제에 접근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COP28 공동 유치 추진은 지역의 공동 번영과 낙후된 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의 동서화합, 그리고 여수 등 남해안의 수려한 관광 자원을 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의 COP 유치로 영호남의 발전은 물론 교류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승공예 대전 수상작을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귀속 작품들을 모은 현장에 이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공모전에 역대 본상 수상작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회가 광양 장도정수교육관에서 지난 8월 21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공예 다름과 닮음을 주제로 한 특별전은 전시 중인 40여 작품을 분류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작품 속에 담긴 숨은 특징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 전시됐습니다. 특히 전시회장에서는 광양 장도정수교육관 박종건 관장이 직접 작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 관람객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박물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직접 와보니까 그 조상들의 손끝과 정성과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슨 대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물건도 있어서 제가 전혀 몰랐던 거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좋았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공예의 우수성을 공유하고 전승 공예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전통 공예와 전승 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전통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차츰차츰 이 전통 문화가 잊혀지고 사라지고 그런 부분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과거의 문화가 아니라 현재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문화 갖다가 알릴까 하고 생각한 것이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 전국 각 시도를 갖다가 다니면서 우리 문화를 전통 문화 갖다가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전을 갖다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2월 6일까지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 광양 장도전수관 박물관은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박용기 명인 등에 의해 전통 장도의 계승 발전을 위해 건립돼 현재 박종근 관장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의 전통 공예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아이들의 학업 중단 사태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학업 중단 숙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숙려제는 초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 부적응을 겪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숙려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숙려제는 1에서 7주 동안 운영되며 판단 기준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합니다. 숙려제 참여 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 중단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상담, 치유나 진로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숙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에 학업 중단 숙려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을 하는 학생이 매년 5만 명 이상 학교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제공하는 학업 중단 숙려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 지속자 비율은 2015년 86.5% 약 37,935명에서 매년 줄어 2018년에는 75.1% 24,77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숙려 기간을 갖고도 학업에 다시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학업 중단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숙려제를 개선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막아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록적인 물폭탄을 퍼붓고 지나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곳곳에 피해가 막심한데요. 하루빨리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태풍 미탁까지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7개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Thank you.